천십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조선이 세워지기도 훨씬 이전의 일이다. 그때 이 한반도에는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다. 고려는 태조 왕건이 세운 나라로 북쪽으로는 거란과 맞닿아 있었고 남쪽으로는 신라의 옛 영토를 품고 있었다. 수도는 개경, 지금의 북한의 개성 근처였다. 그곳에는 궁궐이 있었고 왕은 불교를 신봉하며 나라를 다스렸다. 백성들은 논과 밭을 일구며 살아갔고 상인들은 저작거리에서 물건을 팔았다.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나라의 근본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당시 고려의 왕은 현종, 젊고 부드러웠지만 경험이 부족했다. 그런 왕에게 북쪽의 거란은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거란은 지금의 중국 동북부 일대를 차지한 대제국이었다. 그들의 군대는 말을 타고 사막을 건넜고 화살은 하늘을 가르며 떨어졌다. 그들은 이미 2차례나 고려를 침입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고려는 외교와 시간 벌기로 간신히 버텨냈다. 그러나 세 번째 침입, 그것은 달랐다. 그 해 겨울, 거란의 황제 성종은 40만 대군을 일으켜 고려를 정벌하라 명령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고려의 멸망이었다. 눈 덮인 만주벌판을 따라 끝없는 군대가 남쪽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깃발은 하늘을 가렸고 그 발굽 소리는 천둥 같았다. 그리고 고려의 북쪽 국경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성 하나가 함락될 때마다 불길이 하늘로 솟았다.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은 울부짖었고 산속에 숨어든 사람들은 겨울의 추위를 견디지 못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때 왕은 결단을 내린다. 수도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하라는 명령이었다. 백성들은 절망했다. 왕이 도망간다. 이제 이 나라는 끝이구나. 길 위에는 울음소리와 연기만 남았다. 나라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바로 그때 한 노장이 조용히 왕 앞에 나섰다. 그가 바로 강감찬이었다. 그는 70이 넘은 나이. 하지만 등은 고닫고 눈빛은 아직 불처럼 살아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문과의 급제의 관료로 일했다. 학문에 능했고 글을 잘 썼으며 병법에도 밝았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칼로 나라를 세우는 건 쉽다. 그러나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는 건 어렵다. 왕은 두려움 속에 그를 불렀다. 강공, 적은 너무 강하구나. 과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답했다. 폐하,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백성은 믿음을 잃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날 밤 왕은 결단을 내렸다. 나라의 운명을 그대에게 맡기겠소. 강감찬은 깊이 절하고 말했다. 폐하, 반드시 다시 이 땅에 평화를 돌려놓겠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모았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두려움이 적이다. 병사들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도 불빛이 피어올랐다. 그 늙은 장군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는 전쟁터로 향하기 전에 개경의 황폐한 거리를 걸었다. 불탄 집, 쓰러진 기둥, 무너진 절. 그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얹었다. 이 땅을 반드시 되찾겠다. 그 후 그는 군을 재정비했다. 각 지방의 장수들을 불러 모아 전술을 나눴다. 우린 산과 강을 이용할 것이다. 적이 우리를 모르면 그들이 길을 잃게 만들면 된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철저했다. 거란군은 빠르게 남하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감찬은 그들을 깊은 산속으로 유인했다. 길이 험하고 눈보라가 몰아쳤다. 거란군은 식량이 떨어지고 말들이 지쳐 쓰러졌다. 강감찬은 병사들에게 밤마다 불을 피워 몸을 녹이며 말했다.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머리로 이기는 것이다. 며칠 후 그는 귀주로 향했다. 그곳은 산과 강이 둘러싼 천연 요새였다. 그는 결전을 준비하며 백성들에게 명했다. 논밭은 잠시 버려도 된다. 그러나 이 나라의 혼은 버리지 마라. 1019년 2월 귀주 대첩의 날이 밝았다.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눈은 계속 내렸다.
강감찬은 병사들 앞에 섰다. 그는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전쟁은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내일을 위한 것이다. 그가 깃발을 높이 들었다. 그 순간 산 위에서 함성이 터졌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고 돌과 화약이 동시에 떨어졌다. 거란군은 예상치 못한 공격의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퇴각하려 했지만 강감찬은 이미 그 길을 막아두었다. 양쪽 협곡에는 고려군이 매복해 있었고 강물에는 다리가 끊겨 있었다. 적의 함성이 점점 약해졌다. 병사들은 외쳤다. 고려만세! 전투는 사흘 동안 이어졌다. 눈과 피, 불꽃이 뒤섞였다. 강감찬은 직접 말을 타고 전장을 누볐다. 그의 투구가 화살에 맞아 금이 갔고 팔에는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외쳤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땅을 넘보는 자는 없다. 전투가 끝난 뒤 거란의 대군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의 장수 소배압은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쳤다. 귀주의 들판엔 시체와 깃발만 남았다. 고려의 병사들도 많이 죽었다. 강감찬은 전장을 걸으며 무릎을 꿇었다. 이 승리는 백성의 피로 얻은 것이다. 그대들을 잊지 않겠다. 그는 죽은 병사들의 시신을 하나하나 묻었다. 전쟁터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날 수 있도록 그는 흙을 손수 덮었다. 이곳이 다시 평화의 땅이 되길. 전쟁 소식은 곧 개경에 전해졌다. 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강공이 나라를 살렸다. 그는 강감찬에게 최고의 벼슬과 땅을 하사했다. 그러나 강감찬은 고개를 저었다. 폐하, 저는 백성의 아들일 뿐입니다. 나라가 평안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새벽이면 산에 올라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이 나라가 다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의 삶은 검소했다. 비단 옷 대신 헌옷을 입었고 밥상 위엔 나물 몇 가지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늘 후배 관료들에게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의 명성은 백성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퍼졌다. 어린아이들조차 그의 이름을 외웠다. 귀주대첩의 장군, 강감찬, 장터에서도 농사짓는 들판에서도 그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세월이 흘러 강감찬은 73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다. 백성들은 거리마다 향을 피우고 울었다. 나라를 살린 어른이 떠나셨다. 그의 무덤 앞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돌을 쌓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귀주의 전장은 이제 꽃이 피는 평야가 되었지만 그곳의 바람은 여전히 전쟁의 함성을 품고 있었다. 그 함성 속에 한 늙은 장군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라의 위기는 적이 강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약해질 때 온다. 1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이름을 기억한다. 강감찬. 그는 나이로 싸운 것이 아니라 의지로 싸웠다. 그는 권력으로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라를 지켰다. 그의 삶은 한 장의 기록이 아니라 한 시대의 정신이었다. 그가 남긴 교훈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가 아니라 책임,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이 아니라 신뢰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싸움은 있다. 총과 칼의 싸움은 아니지만 거짓과 진실의 싸움, 책임과 무책임의 싸움이 있다. 그때마다 강감찬의 목소리를 떠올려야 한다. 나라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귀주에서 흩날리던 눈처럼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도 그는 묻는다. 당신은 지금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